DC의 리버스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나온 스토리들이 마무리될 동안 내가 할 한 가지는 아직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돌아보는 거야. 놓친 스토리나 그냥 건너뛴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려는 거지. 예를 들어 액션 코믹스 얼굴을 그냥 지나쳤어. 이게 좀 웃긴 게 우리가 실수한 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클락 켄트는 누구인가? 이 스토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파멸의 길을 다루지 않았던 거야. 이 스토리는 사실 슈퍼맨과 둠스데이의 대결인데, 정확히 말하면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둠스데이와 싸우는 이야기지. 근데 이게 꽤 흥미로운 게 미스터 오즈가 등장하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거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 그리고 파멸의 길은 클래식 슈퍼맨이 뉴 52 세계관에 처음 등장하는 주요 스토리 중 하나야. 이게 바로 슈퍼맨이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이야기거든.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슈퍼맨 리버스 관련 스토리보다 먼저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이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렉스 루터의 캐릭터를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뉴 52에서 렉스 루터는 포에버 이블 사건 이후로 좋은 사람이 되었어. DC가 그의 캐릭터를 리부트하면서 만약 렉스 루터가 슈퍼맨의 대표적인 악당이 아니라면? 그가 친구라면? 동료라면?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지. 그래서 DC는 그를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렉스 루터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슈퍼맨과 그의 가족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렉스 루터가 슈퍼맨 수트를 입고 나타나. 왜냐하면 뉴 52 슈퍼맨이 이때쯤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렉스 루터는 슈퍼맨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 그는 슈퍼맨을 친구로 여기고 내가 그가 남긴 가치를 지켜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지. 이 스토리는 클래식 슈퍼맨과 뉴 52 렉스 루터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어. 이게 왜 재밌냐면 클래식 슈퍼맨이 원래 있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뉴 52 이전 세계관에서는 렉스 루터는 그냥 빼박 악당이었거든. 아무리 겉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건 다 가짜였고 결국엔 사실 이게 내 초대형 빅픽처였음 켜켜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게 늘 공식이었지. 그런데 문제는 클래식 슈퍼맨은 뉴 52 렉스 루터의 삶을 전혀 모른다는 거야. 이 렉스 루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전혀 몰라. 그냥 렉스 루터를 보자마자 어느 우주든 상관없이 렉스 루터는 무조건 악당이다라고 단정짓고 의심부터 해.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둘의 관계는 점점 동료처럼 변해가게 돼. 완전히 믿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식 슈퍼맨이 뉴 52 렉스 루터를 무조건적인 악당으로 보지는 않게 된다고 할까. 처음에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 슈퍼맨 입장에서는 너는 가짜야, 진짜 슈퍼맨이 아니야라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렉스 루터한테도 난 너를 너무 잘 알아, 넌 악당이잖아, 너 또 뭐 꾸미는 거지?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클락 켄트가 처음 등장해. 근데 이게 또 반전이 있거든. 아직 영상을 다 안 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스포는 안 할게. 만약 이게 첫 영상이라면 우리 재생 목록의 관련 스토리 다 정리돼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돼. 어쨌든 이 장면도 꽤 흥미진진한 반전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뉴 52, 둠스데이 뉴 52 슈퍼맨과 싸웠던 그 둠스데이의 시체가 특정한 장소로 운반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좀 웃긴 게 DC가 이걸 통해 얘들아, 사실 뉴 50 슈퍼맨 미스 뉴스 묘서 둠스데이를 좀 더 잘 다뤘어야 했는데 솔직히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었잖아라고 인정하는 느낌이거든. 원래 그 이야기는 슈퍼맨, 둠드라는 스토리라인의 일부였는데 이게 사실 원작 슈퍼맨의 죽음 스토리를 비틀어서 만든 거야. 원래라면 둠스데이랑 뉴 52 슈퍼맨이 싸우고 슈퍼맨이 둠스데이한테 죽어야 하는데 DC가 그걸 바꿔버렸지. 대신에 뉴 52 슈퍼맨이 둠스데이 바이러스 같은 거에 감염돼서 직접 둠스데이로 변해버리는 전개였어. 근데 이게 팬들한테는 완전 실망 그 자체였어. 왜냐면 둠스데이는 그냥 슈퍼맨이 감염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등장할 때마다 무조건 상대를 죽이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히는 전설적인 캐릭터였거든. 둠스데이의 존재 이유 자체가 얘 나오면 누군가 죽는다라는 건데 슈퍼맨이 둠스데이가 돼버리는 건 너무 이상했던 거지.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번 스토리는 원작 슈퍼맨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커. 둠스데이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원래 DC 코믹스에서 둠스데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랑 같은 모습으로 연출한 거야. 그때의 분위기를 다시 살려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클래식 슈퍼맨은 한 번도 뉴 52 둠스데이를 상대해본 적이 없어. 이 둠스데이랑 처음 싸우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걸 미스터 오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지. 사실 지금까지 나온 단서 중에서 미스터 오즈가 누구인지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야. 내 예상으로는 미스터 오즈가 렉스 루터일 확률이 커. 코믹팝의 에스도 같은 의견이었어. 그가 말하길 미스터 오즈는 아마도 클래식 렉스 루터일 거라고 했어. 원래 슈퍼맨의 숙적이었던 클래식 렉스 루터가 어떻게든 뉴 52 세계관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어. 그가 누구든 확실한 단서는 없거든. 우리가 아는 건 어쩌면 완전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닥터 맨해튼한테 부활한 로어셰크일 수도 있고 그가 갑자기 악당이 된 걸 수도 있어. 지금으로선 진짜 아무도 몰라. 나도 로어셰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의 캐릭터는 진짜 최고잖아. 어쨌든 뉴 52 둠스데이와 클래식 슈퍼맨의 싸움은 정말 흥미진진해. 렉스 루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의 슈트는 둠스데이 같은 괴물과 일조로 맞붙도록 설계된 게 아니야. 둠스데이 같은 적과 싸우려면 단순한 기계의 힘이 아니라 엄청난 신체 능력과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뉴 52 둠스데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슈퍼맨, 둠드에서 나왔던 둠스데이는 기존의 둠스데이와는 좀 달랐어. 기존 DC의 클래식 둠스데이는 그냥 마구 때려 부수는 괴물 그 자체였잖아. 하지만 뉴 52 둠스데이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영리한 면이 있었어. 물론 천재는 아니지만 그냥 무작정 주먹만 날리는 괴물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타입이었지. 단순히 앞에 보이는 적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슈퍼맨의 주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기도 하고 신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싸움까지 걸었어. 한편 렉스 루터는 클락 켄트랑 지미 올슨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이 클래식 슈퍼맨과 둠스데이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져.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로이스 레인과 조나단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엔 클래식 로이스 레인이 클래식 슈퍼맨과 함께 있고 둘 사이에는 아들 조나단이 있어. 조나단은 슈퍼맨의 죽음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로이스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과거의 남편을 품에 안고 절망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어. 그녀는 그때 이후의 모든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그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과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 또다시 둠스데이가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스토리가 엄청 잘 만들어진 이유야.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일까? 설마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클래식 슈퍼맨이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물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 설마 굳이 다시 불러와 놓고 첫 등장에서 죽일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긴 했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너무 허무했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가 엄청 흥미로운 전개였던 건 사실이야. 이게 바로 원작 슈퍼맨의 죽음 스토리의 유산이 계속 이어삼고 있다는 증거지. 슈퍼맨이 둠스데이와 싸울 때마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살아남지 못하는 공식이 있어. 그리고 보통 죽는 쪽은 슈퍼맨이었지. 둠스데이한테 이미 한 번 당했던 전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다시 등장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 원더우먼이 등장하는데 이게 진짜 개쩌는 순간이지.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원더우먼은 뉴 52 슈퍼맨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클래식 슈퍼맨이 등장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가 영웅이 되려고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그의 과거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몰라. 그래도 원더우먼은 그가 올바른 일을 하려 한다는 걸 인정해. 그리고 둘이 함께 싸우는 이 장면은 완전 새로운 느낌을 주지. 물론 뉴 52에서도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같이 싸운 적은 있지만 이런 스케일의 전투는 없었거든. 원작 슈퍼맨 vs 둠스데이의 전투를 다시 보여주면서 원더우먼까지 투입된다는 게 너무 신선한 포인트야. 게다가 DC가 원더우먼을 진짜 멋지게 그려냈어. 그녀는 강인한 전사이면서도 따뜻한 면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싸울 때는 절대 봐주지 않지. 적들을 가차없이 박살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리고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이렇게 같이 싸우는 장면은 진짜 보는 맛이 장난 아니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원더우먼이 전투에 참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야. 물론 그녀가 슈퍼맨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슈퍼맨이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 둠스데이는 크립토닌의 DNA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조나단은 반쯤 크립톤 혈통이잖아? 그렇다는 건 이 둠스데이가 클래식 둠스데이보다 더 전략적이라면 슈퍼맨의 가족을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야. 단순히 슈퍼맨을 공격하는 걸 넘어 조나단을 인질로 잡거나 일부러 두 개의 전장을 만들어서 슈퍼맨이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슈퍼맨의 최우선 목표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다시 둠스데이와 싸우는 거야. 결국 원더우먼이 둠스데이를 최대한 막아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 잘 싸워. 검과 방패로 둠스데이랑 일점 맞서는 장면은 진짜 멋있지. 그런데 슈퍼맨의 계획은 명확해. 원더우먼한테 내 아내랑 아들을 저스티스 리그 워치타워로 데려가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둠스데이는 내가 처리할게. 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원더우먼은 임무를 완수해. 그녀는 로이스와 조나단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슈퍼맨은 혼자 남아 둠스데이와 싸우게 돼.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클래식 슈퍼맨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내가 원래 있던 세계에서 둠스데이랑 싸웠을 때 난 죽었잖아. 그때 치료용 매트릭스 안에서 회복되긴 했지만 사실상 완전히 당했던 거라 다름없었어. 라는 걸 기억하는 거지.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해. 게다가 이번 둠스데이는 더 똑똑하고 더 전략적이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실수를 유도해야만 이길 수 있어. 이게 이번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전개가 있어. 미스터 오즈가 둠스데이를 잡기 위해 직접 사람을 보낸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도 미스터 오즈의 진짜 목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왜 둠스데이를 잡으려고 하는지, 그걸로 뭘 하려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확실히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지. 미스터 오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완전 미스터리한 캐릭터라는 거야. 모든 게 비밀스럽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혀. 그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군인지 적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아. 그냥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나오는 것. 그런데 미스터 오즈의 부하들은 둠스데이를 잡으려다가 순식간에 박살나. 뭐 예상했던 대로야. 둠스데이를 상대로는 어지간한 전력이 소용없지. 하지만 이 상황을 이용해서 클래식 슈퍼맨이 둠스데이를 자기 포트리스 오브 솔리티드, 고독의 요새로 유인하는 데 성공해. 이게 또 엄청 흥미로운 전개인데 싸우는 도중 슈퍼맨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 이대로 둠스데이랑 계속 싸울 수는 없다. 이게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첫 번째 실수였거든. 슈퍼맨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둠스데이를 처음 상대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 걔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전혀 몰랐고 무작정 싸우기만 했지. 그러다 보니 내가 둠스데이를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둠스데이는 나만큼 강하고 끝없이 되살아날 거야. 그냥 싸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완전히 멈추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슈퍼맨이 떠올린 해결책이 바로 팬텀 존, 팬텀 소일로 둠스데이를 가두는 것. 이건 진짜 천재적인 전략이야. 팬텀 존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차원이라서 둠스데이를 그냥 거기로 날려버리면 끝이거든. 그래서 슈퍼맨은 둠스데이를 전력으로 공격한 뒤 팬텀 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그를 차원 너머로 보내버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모든 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 둠스데이는 사라졌고 이제 다음 단계는 클락 켄트의 정체는 뭐야? 그리고 렉스 루터와 슈퍼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들이 남게 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져. 둠스데이는 팬텀 존으로 보내진 게 아니었어. 그를 미스터 오즈의 부하들이 포획해서 정지 상태, 스테이시스로 가둬놓은 거야. 미스터 오즈가 왜 둠스데이를 가둔 건지, 그걸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지만 확실한 건 그가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지. 팬텀 존 프로젝터가 작동하는 순간 슈퍼맨은 둠스데이를 차원 너머로 보냈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둠스데이는 사라졌고 그를 가로챈 건 미스터 오즈였어. 근데 왜? 이게 이 스토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야.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 미스터 오즈는 마지막에 이제 둠스데이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이 말이 또 다른 의문을 던지는 거지. 미스터 오즈는 닥터 맨해튼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만의 군대를 만들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보면 그는 단순히 둠스데이만 데려간 게 아니야.
미스터 믹시즈 피틀릭, 미스터 맥스 스폴키도 잡아놨고 팀 드레이크도 그의 수중에 있어. 이걸 보면 마치 DC 세계관에서 중요한 캐릭터들을 하나씩 수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출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을 모으는 듯한 느낌이야. 그렇다면 도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면 그들을 이용해 뭔가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 중 하나, 왜 배트맨 패밀리 중에서 팀 드레이크를 납치한 걸까? 디크 그레이슨이나 제이슨 토드 같은 인물들도 있었는데 하필 팀 드레이크였던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남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결국 슈퍼맨 vs 닥터 맨해튼이라는 대결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진짜 개쩌는 부분이야.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